네, 4강 또 다른 동영상입니다. 아마 이게 수업 시간으로 하는 마지막 동영상일 것 같네요. 뒤로 파워포인트를 넘겨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지금 진행될 거는요. 이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저희가 지금 더 터치에서 제시한 어떤 5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쭉 봤을 거고요. 그 중에 저희가 시각하고 관련돼 있는 빛과 컬러에 대해서 더 터치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저희가 시각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빛과 컬러를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것처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빛에는 채광이라고 하죠. 자연 채광과 인공 조명이 있습니다.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 그래서 요거를 자연 채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햇볕이잖아요. 자연 채광. 에너지 돈이 안 들죠. 그래서 강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공 조명보다 먼저 이거를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적인 면에서 집 지을 때 먼저 하는 거고요. 인공조명하고 비교하게 되면 인공조명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그걸 잘 맞추기 위해서는 방유, 향, 남향집 이런 게 중요합니다. 건축 환경장구로 배치할 때 먼저 방위 같은 걸 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려를 한 다음에는 배치가 된 다음에는 창의 위치를 어느 쪽으로 놓을 건지 건물을 앉힌 다음에 창을 이렇게 놓을 건지 아니면 코너로 놓을 건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창의 위치가 결정이 됐으면 우리 루버나 블라인드를 통해서 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채광에 대한 거 잠깐 찾아봤는데요. 주광요, 주광, 햇빛이죠, 빛. 창문 등을 통하여 실내 공간에 필요한 조도를 햇볕을 통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북반구 이렇게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갔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사계절이 명확하다. 그거와 한여름, 겨울에 태양의 고도가 달라서 더 빛이 일정하다기보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우리 강아지랑 비슷한 녀석에서 사진 가져왔는데 늘 햇볕 따뜻한데 이렇게 있으려고 하죠. 이게 햇볕의 힘이고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자연채광하고 인공조명, 그 다음에 인공조명을 보면 인공조명은 앞에 자연채광이 정말로 건축물의 배치를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제일 큰 거였다면 얘는 설비적 고려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전기를 넣고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설비 분야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여러분 1학년 때는 건축과 환경을 배우죠. 이때 환경에서는 주로 태양을 가지고 자연채광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건축 설비라는 과목을 배울 것입니다. 이때 설비는 기계적 장치, 건물이 다 지어지면서 뭔가를 장치를 넣고 전기를 넣고 위생관을 넣고 뭐 이런 거로 컨트롤 되는 것들을 설비라고 하거든요. 인공조명은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설비를 어떻게 할 건가로 되고 전선을 어디에 넣을 건가 뭐 이런 거죠. 결국 빛은 조명기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외부에서 쏴지는 거죠. 중요한 거는 똑같은 조명기구라 그래도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거냐, 어느 정도 조도를 맞출 것이냐 라는 게 있고요. 실제 조명기구를 가지고 왔을 때는 직접 조명, 간접 조명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진들은 이 간접 조명이죠. 반사를 통해서 이 분위기, 카페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진이고요. 얘는 경관 조명이라 그래가지고 야간에 이제 건축물의 형태를 인지하게 하는 요소, 경관 조명 요소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자연 채광에 대해서 조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자연 채광, 좋은 채광을 얻으려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배치,
건축물을 어떻게 안치느냐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명확해서 계절별로 그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는 데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방위에 대한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남향을 우선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동남향이나 뭐 서남향. 그 이유는 앞에 요 태양 고도가 나온 그림을 조금 보시면 여름의 태양은 높게 뜹니다. 그리고 겨울의 태양은 낮게 뜨어서 남향쯤을 짓게 되면 여름에는 해가 위로 가기 때문에 덜 덥고, 겨울에는 이쪽이 남이잖아요. 남쪽으로 열어놓으면 겨울에는 추운데 태양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향집을 선호하는 거예요. 남향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지형입니다. 내 집이 아무리 남향을 짓고 싶어도 남쪽에 언덕이 있다던가 뭐 이럴 때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지형, 언덕이냐 골짜기냐 그 지형을 고려해야 됩니다. 평지일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또 주변 건축물, 남쪽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 아무리 남향을 보고 싶어도 답답하죠. 그래서 이거 그림은 왜 가져왔냐면 이 그림자요, 그림자. 앞동에 의해서 얼마나 그림자가 비치는지, 그리고 요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픽, 그러니까 분석하는 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가지고 왔던 거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집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향집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설명이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더운 태양빛은 여름에 이렇게 들어와서 조금 난방부하를 줄여주고, 겨울에는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서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우리나라의 위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향집을 좋아합니다. 근데 모두가 남향집을 할 수 없으니까 동남향이나 남서향 이렇게 조금 그 주변으로 조금 선호가 되더라고요. 자,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의외로 우리가 1학년이다 보니까 내 방이 남향집, 우리 집을 남향집이냐 아니면 내 방이 남향집이냐 내 방이 남향이냐 이런 걸 모르더라고요. 이런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에서 남향집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남향에서 태양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주 집에 주 뷰, 그러니까 주 창에 있는 거실, 안방, 정면부가 어느 쪽으로 열렸냐를 가지고 향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보통 내 방은 어디예요? 내 방이 안방이기는 조금 힘들죠. 보통 이쪽 뒤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내 방은 오히려 북향을 방이고 북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우리 집은 남향집이라고 하는데 왜 내 방은 춥지? 이런 것들도 좀 이제는 건축가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경사에 따라서 뭐 어디 뉴스에 나왔어요. 남향집하고 다 좋지 않다라는 사례. 남향인데 앞에 엄청나게 큰 아파트가 있는 경우, 남향의 언덕 위의 집은 무조건 밝을까요? 가리는 경우도 있고, 그쵸? 앞에 올라가면 가리죠. 그 다음에 방위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방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네, 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방이 중요하고 지형 중요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연채광을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못 짓죠. 우리 앞에 사례에서 남향이라고 했는데 커다란 아파트가 해서 그늘이 져버리는 거고, 언덕이어서 빛이 잘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요 인동 간격이 가깝거나 해서 여기가 다 그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또 뭐냐면 여기가 한강이에요. 한강이 아주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거 평당 1억 한다는 아크로 어쩌고저쩌고 아파트죠. 근데 여기가 강남 지역에서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을 보려면 내 방이나 거실이 북쪽,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평면을 짤 때 굉장히 고심해서 짜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조망이 향보다 어떨 때는 더 우선시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서 살겠다. 내가 히터 빵빵 틀어 사는데 조망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요 내부 평면을 보게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조정을 많이 해놨죠. 요 집 같은 경우는 구룡인데 남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좋은 향이면 이쪽을 보고 다 집을 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 경사면하고 열리는 면하고가 달라지는 거죠. 이쪽이 좋은 향이면 이쪽으로 다 발코니도 나고 그럴 건데,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일조권 이야기, 이 사진은 사실은 이거 찾은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새는 아주 높은 빌딩이 많아지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는 범위도 엄청 넓어집니다. 그래서 커다란 빌딩이 섰을 때 주변에 일조, 채광에 대한 문제가 분쟁으로도 이어지죠.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최소 동지 기준으로 4시간 정도의 일조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분쟁에 나왔던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뭐 뉴스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규제가 약간 있기도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빛이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유리의 재질이 빛을 흡수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너무 더우니까 빛을 차단해서 반사를 시키면 여기에 에어컨을 덜 틀어도 되죠. 그걸 이제 냉방부하가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거 신문기사에 나왔던 거는 이렇게 해서 이 빛이 반사가 돼서 의도치 않은 다른 데로 빛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로변에 운전자들에게 운전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빌딩의 커튼홀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심하지 않게 일정 정도 이하로 반사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법이라고 하긴 지침 뭐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건물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빛을 그냥 하나의 태양빛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나왔죠. 너무 눈부셔갖고 못 살겠다라고 지역신문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빛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채광요 엄청나죠. 엄청난데 이게 이제 유명한 건축물이죠. 르 꼬르비제라는 유명한 건축가 세계 근대 중에 4대 거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성당을 지었는데 이 벽체를 두껍게 하고 요 각을 수평을 딱딱 안 맞추고 이렇게 사면으로 처리해서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굉장히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각도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현대적이지만 빛을 그대로 반사 그리고 여기에 또 반사 빛이 건축물을 이렇게 보여주게 또는 느껴지게 하는 게 굉장히 다이나믹할 수도 있고 하나의 이렇게 큰 이미지로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이죠. 이 건물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공간 사옥에 우리 보이드 솔리드 하면서 했었잖아요. 이 사진은 낮의 사진이에요. 낮에. 그리고 그때 설명한 대로 보이드 솔리드의 컨셉을 잘 설명하고 이 뒤에 창덕궁일 거예요. 덕수궁이 아니라 창덕궁인 것 같은데 창덕궁의 도시적 흐름을 보이는 거를 끊지 않겠다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유리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밤과 낮의 대비도 한번 보십시오. 이 보이드 솔리드 할 때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게 낮에는 이렇게 해서 얘가 진한 색이고 이게 이제 밝은 색이고 보게 되면은 이게 전체가 면으로 보이고 빛이 나오는 면이 작아지고 그래서 밤과 낮의 대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은 전체를 유리로 했지만 빛이 계속 너무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컴퓨터 볼 때
빛이 너무 세면 모니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설계사무소, 요새는 다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애초에 컨셉은 이렇게 뭐 연결시키고 싶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다 보이드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으나 실제 쓸 때는 솔리드하게 꽉 찬 느낌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저는 건축물의 컨셉을 잡을 때도 항상 향후까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너무 잘 짓죠. 이것만 해도 워낙 몇십 년 전 건물이니까. 자, 지금 저희가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계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 잠깐 했지만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가 설계한 이 성당의 빛이 굉장히 영롱하다고 표현할까? 성스럽다고 표현할까? 뭐 영원 같은 느낌, 천상의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강조하고 싶으면 성당이라는 기능에 맞다. 이게 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창고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런 빛의 디자인, 이런 창의 디자인, 계급의 디자인을 하는 건 조금 넌센스고요. 이런 것도 이제 건물 만들 때 해당 공간의 기능에 맞춰서 한다. 여기에 갔을 때 느낌이 정말 괜찮은데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줬던 거잖아요. 여기 설명했죠. 이렇게 빛이 굴절돼서 들어온다. 근데 이거의 현실적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가 쇼핑몰이라고 말했잖아요. 요새는 쇼핑몰에 물건만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물건은 인터넷으로도 너무 구매가 잘 돼요. 그래서 매력적인 공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앞에 우리가 더 터치 책에서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인스타나 핀터레스트에서 뭘 하냐면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려서 얘가 마케팅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멋지다고 젊은이들이 사진 찍어서 막 올리면 여기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로 옵니다. 오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 되죠. 이게 이제 마케팅 효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항상 감각도 있지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공사하는 공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런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케팅 이야기도 조금 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그냥 무상으로 막 만들어지는 공간인 것 같으나 숨어있는 집객 효과,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연채광에 대해서 또 재료를 통한 빛의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거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하숙집이다. 아니면은 뭐랄까 편의시설 이게 편의점이다. 그럼 여기 다 이렇게 매대로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어울리지 않죠. 근데 여기는 상업시설이기도 하지만 쇼룸이라는 싸구려 매대만 있는 게 아니고 쇼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자연채광, 빛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난번에 이 광정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잖아요. 빛이 들어오고 빛이 몽롱한 느낌을 준다 라고 했는데 요거가 설비적인 공기순환에 대한 여기 나왔죠. 이 평면과 단면을 보시면 요게 그 공기의 순환을 설명하는 요 부분입니다. 공기가 순환이 되는 곳인데 단지 분위기가 좋다라고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환기나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가지고 있는 공간에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각각 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뿌연 유리, 그리고 동선을 만들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원래 그 스페인 쪽에서는 날이 좀 기후 조건이 그냥 달라서 그런지 이런 큰 통 같은 환기를 위한 수직 통로가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거시설의 그런 기능을 겸비한 분위기만을 가지고 엄청난 건설비를 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 곳에 플러스 알파로 이 분위기를 가지고 돈을 투자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감각적인 공간이 현실에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이런 기능과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 아마 제가 설명을 수업 시간에는 할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는 안 했지만 이 루버의 역할이 멀리서 봤을 때 멋있게만 보이냐? 그거 아니죠. 실제로 자동으로 빛을 조정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차폐 시설은 크게 건물에 붙여가지고 하는 거, 루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부에서 탈부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띄기 힘들죠. 우리 알고 있는 블라인드나 커튼들이 있죠. 이 루버도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버라는 용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루버의 종류 중에 움직이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게 있다. 그리고 수직으로 있는 건 수직 루버, 수평으로 있는 거는 수평 루버다. 이것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루버인데 이거는 무버블,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런데 수평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수평 루버라고 합니다. 얘는 수직으로 루버,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를 수직으로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낮게 빛이 오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수직 루버가 더 효과적이죠. 물론 요거가 이렇게 반듯한 거와 이렇게 곡면으로 하는 것과 안에서 느끼는 그림자, 빛의 움직임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난 디자인 요소죠. 디자인 요소이면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수직 루버고 얘는 고정입니다. 움직이잖아요. 고정형의 이 예시입니다. 자, 창의 높이와 채광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사람이 여기 있죠. 높은 경우에 낮은 경우에 채광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창 높고 옆면에 있는 거, 모니터 창, 톱날 창, 천창에 따라서 빛이 실내에서 느끼는 빛의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 이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료의 질감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돌입니다. 같은 돌인데 같은 돌이죠. 이건 색깔 자체가 까만 돌이고 이거는 밝은 미색이나 회색의 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같은 돌인데 얘와 얘가 조금 색깔이 차이가 날 겁니다. 가까이서 가면 더 차이가 나죠.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요. 이것도 좀 보시죠. 같은 돌인데 얘는 가공법에 의해서 거친 마감을 했고 얘는 조금 밝은 마감을 했고 여기 띠처럼 살짝 둘러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같은 돌인데 가공법이 달라서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했어요. 석재의 마감하고 색감, 우리 오늘 칼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빛이 어떻게 빛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재료가 색감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한 마감을 물갈기라고 해요. 그라인딩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색이 조금 진하게 느껴집니다. 반사가 한면 반사만 돼서 상대적으로 버너브이라고 하는 버너 마감은 밝은 색감을 상대적으로 밝은 색감을 나는데 이게 가늘게 이게 쪼아져 있거든요. 쫓다 보니까 빛이 미세하게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돼서 이게 훨씬 밝은 느낌이 납니다. 물갈기의 특징, 버너 마감의 특징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 채광에서 인공 조명 한번 해볼 건데요. 인공 조명에 대해서 찾아보면 색색거리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미지 검색을 하죠. 외관에서 조명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요새는 조명 디자인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이중의 필을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뚫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그냥 이렇게 위에서 뚫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건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이미지로 한번 보시고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로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음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